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과 EV 첨단 소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거 세력들이 정말 운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형성해놓고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급격한 조정을 만들어냈죠. 여기서 개인들이 사실은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자, 고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반토막이 나는데 어떻게 버티겠냐? 바로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세력들이 그만큼 물량을 잠식했기 때문에, 물량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조정을 만들어냈고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면서 동시에 이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했습니까? 흡수를 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력들의 힘이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어떻게 주가가 바로 급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주가만 올린 게 아니고 뭐예요? 새로운 재료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재료의 크기가 어마무시해요. 이 다이나믹 디자인뿐만 아니고 EV 첨단 소재 마찬가지죠. 결국 두 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우리가 같이 알고 있어야 뭐예요? 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고, EV 첨단 소재 뭡니까? 리튬을 공급하고 있고 구리를 공급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 뭐예요? 이 프로지움과 프롤루지움과 엮여 있어요. 이 전고체, 우리 꿈의 신소재라고 하죠. 이 전고체를 활용해서 이 궁극적으로는 전기차를 만들어낼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 그쵸? 다이나믹 디자인 니켈 사업을 다각화할 것이고 곧 채굴권, 그리고 이 본계약, 이런 시점 자체가 일정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일정. 그쵸? 근데 이미 라이센스가 9개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 지금 채굴한 것만 취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바로 채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지금 누가 참여했냐면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했거든요. 대기업들. 이 대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더 이따가 이 자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협업이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이 두 기업이 지금 세력들의 물량, 여기 보시면 감자도 이루어졌죠. 유상증자도 이루어졌죠.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 CB 뭐 이런 것들 세력들의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주가 귀신같이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귀신같이 지금 깜장색 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가 맞췄다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어마어마한 재료들이 하나하나 뭐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터질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시적으로 요거 반등하고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력들의 매집부터 지금의 재료까지 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시점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유자분들이 됐던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이 됐던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올바르게 하셔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수익을 극대화하고 올바로 알아야지만 이전 고점을 넘는 그런 강력한 수익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뭐예요? 시나리오를 짜 나셔야 됩니다. 그거를 자 왔다라는 거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럼 이거를 파악해서 우리는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를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오늘 영상에서 싹 다 담아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하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상승 모멘텀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다이나믹 디자인 EV 첨단 소재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니켈 채굴권, 이 다이나믹 디자인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엔 이게 본격화될 전망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MOU까지 진행을 한 만큼 본계약 같은 경우 5월 말에서 6월 초 이쪽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서부터 이제 축보를 쏘아올릴 그 배경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국내 이 대기업 참여로 인해서 신뢰도를 높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대기업 참여가 하는 것은 신뢰도가 높을 뿐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다이나믹 디자인 추진하고 있는 뭐요? 인니 니켈 사업, 이 채굴권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리튬, 니켈, 이 광산, 광물, 이 종합회사로 거듭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굴권 라이센스 5월 말 6월 초, 자, 이걸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주가 자체가 선반영,
부적의 선반영이 나올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는 이 EV 첨단 소재가 누구랑 지금 같이 하고 있냐? 바로 이게 중요하죠. 바로 이 대만의 이 프롤로지움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뭐예요? 기가팩토리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단순히 대만 회사와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유럽의 지역을 먹어 들어가기 위한 잠식하기 위한 초석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죠. 프롤로지움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2006년도에 이 대만에 설립됐는데 가장 빠르게 이 전고체의 상용화, 그렇죠? 이걸 만든 개발한 회사가 바로 프롤로지움이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누구와?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는 뭐예요? 리튬, 그렇죠?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은 뭡니까? 니켈. 이 핵심 광물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함께 진행을 한다. 중국 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한국 기업과 진행을 한다는 거고 약 7조 5천억 원이 투자가 되고 있고 2026년도부터 가동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와 함께 이 프롤로지움이 어떤 기업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지만 EV 첨단 소재 이 다이나믹 디자인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EV 첨단 소재 투자한 이 프롤로지움 프랑스 배터리 공장을 건설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프랑스 유럽 내 전고차 배터리 공장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2006년에 설립되고 나서 이 완성 절제 8천여 개의 샘플 셀을 이미 제공하면서 독일의 이 다임리드 그룹, 그 대만, 중국, 베트남 이런 동남아까지 공급망을 확대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술 자체가 인정받으면서 여러분 다 아시죠? 누가 있습니까? 손정희 회장이 갖고 있는 이 소프트뱅크. 이 소프트뱅크의 투자까지 받은 회사이고 이미 메르세데스 벤츠의 합작회사 같이 투자까지 받으면서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 전략이 맞춰지고 있다. 누가? 바로 EV 첨단 소재 다이나믹 디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EV 첨단 소재가 지금 핵심 광물 여기 보시면 리튬과 니켈 2차 전지 핵심 광물을 2가지 확보했고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니켈까지 3가지를 확보했습니다. 결국엔 종합광물 회사 2차전 종합광물 회사로 이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얘들에겐 꿈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 바로 종합 전기차 회사로 갈 지금 교도보를 말판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다이나믹 디자인 지금 인리 정부가 미국과 니켈 FTA를 추진해요. 그러면 한국 배터리 희소식이에요. 왜 희소식이냐? 이걸 아니고 왜일까요? 자, 기존에는 모든 광물의 90% 이상을 어디? 이 중국 쪽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의 니켈, 알루미늄 등 배터리 주요 광물에 대해서만 뭐예요? 제한적 자유무역 협정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인도네시아로부터 배터리 광물을 뭐한다? 공급받는다. 그리고 이런 한국 배터리 기업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미국의 IRA가 있기 때문이지.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 거기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게 누구다? EV 첨단 소재 다이나믹 디자인이다. 심지어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수산화 리튬에 이어서 이게 구리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하겠다. 계획한다. 우리 사업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예요? 돈이 되는 회사라는 거예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 뭐예요? 모내기는 끝났다. 걷어들일 일만 남았다. 그럼 주식이라는 건 모내기 할 때는 주식이 떨어집니다. 근데 걷어들일 때 매출이 막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국내 D사와 그쵸? 고순도 구리 전동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구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리튬하고 이 니켈 뭐 이런 것들만 핵심 광물이라고 하시는데 이 구리가 역시 없으면은 전기차가 구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같은 경우에도 핵심 광물로서 계속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구리 같은 경우 지금 이 선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이 구리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막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쵸? 막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떨어질까 하다가 어때요? 안 떨어지고 지금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갔을 때 지금에 있는 위치가 어디냐? 바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뭐다? 바로 이 구리의 선물 가격이고 그럼 그 구리 관련된 종목이 뭐냐? 바로 EV 첨단 소재이기 때문에 자 선물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 움직입니다. 그쵸? 이거 많이 말씀드렸죠. 테슬라 선물 가격 그리고 옛날에 리튬 가격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구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EV 첨단 소재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3,
각, 수, 렴 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가 폭등했죠. 뭐가? 에코프로, BM 몇 배? 8배 이상 폭등했잖아요. 힘을 응축시키고 폭등하는 이만큼 바로 지금 구리가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리 관련주 바로 EV 첨단소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뭐 금 선물 가격, 백금 가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를 만들면 있어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뭐예요? 광물 패권 전쟁이에요. 패권 전쟁.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자회사 다이나믹 디자인을 통해서 니켈 광산에 대한 개발, 유통, 재련까지 지금 완벽한 밸류 체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EV 첨단 소재는 리튬이죠. 다이나믹 디자인은 니켈이에요. 그럼 이것 자체가 2차 전지 광물에 대한 밸류 체인을 확보한다. 이미 발행 주식 뭐 10%를 추적한다든가 애물 추적가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다 인니정부죠. 인니정부 인도네시아에서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서 여기에 가장 큰 수혜가 누구냐? 한국 배터리라는 거예요. 왜? 한국 배터리는 정말 뭐 에코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포스코홀딩스 뭐 LNF 이런 쪽으로 배터리 정말 잘 만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광물, 핵심 광물 어디에서? 중국에서 수입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제 못한다고요. 뭐 때문에? 미국의 IRA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서 수입해야 되냐? 인도네시아. 그래서 미국하고 바로 직접 계약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편안하게 광물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럼 그 편안하게 광물 수입하는데 유통, 개발, 재련까지 하는 회사가 누구라고? 다이나믹 디자인과 EV 첨단소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제한적으로 자유무역 협정했지만 가장 큰 수혜는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겠고, 그 기업들 안에서도 다이나믹 디자인, EV 첨단소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앞서 구리 가격이 이 폭등세가 나올 수 있다. 삼각수렴으로 해가지고 폭등세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니켈 가격 자체도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2030년까지 23만 톤, 바로 니켈이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이 황산 니켈의 수요가 20만 톤 정도예요. 근데 2040년 되면요, 얼마? 300만 톤을 증가합니다. 몇 배입니까, 여러분들? 15배 이상 증가해요. 근데 광물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좋겠지만 광물 수는 어때요? 계속해서 줄어들죠.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희소성이 일어난다. 희소성이 일어나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테슬라가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에코프로가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바로 희소하게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배경, 전 세계 1위 하이 니켈을 만들 수밖에 없는 회사가 에코프로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전기차를 만든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8배, 10배, 100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선정하는 기업들이 주가에 돈을 벌고, 그 돈을 버는 것을 미리 아는 투자자들이 역시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란 미국의 포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네시아 니켈 처리 시설에 얼마? 하나로에 5조 8천억 원 투자하면서 선제적으로 글로벌 회사 자체가 투자를 이루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 정보의 부재성, 그쵸?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우리만 피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뉴스에서도 2차전지 뭐 개박 박살나고 있습니다. 고점 리칭입니다. 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정확한 팩트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정말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또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결국에는 EV 첨단소재 국내 C사 누구입니까? 코스모 신소재죠. 코스모 화학 이쪽으로, 코스모 그룹 쪽으로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의 강세가 일어난다. 뭐예요? 돈이 되고 있다. 자, 여기서 살펴볼게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자, 전기차 핵심 광물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을 할 회사가 누구다? EV 첨단소재 다이나믹 디자인이다. 근데 누구랑 함께? 대만의 플루리지움과 함께. 그럼 대만의 플루리지움과 함께 이 회사가 누구냐? 왜 이 회사랑 같이 하냐? 전고체를 가장 빠르게, 지금 뭐입니까? 차세대 배터리에는, 그죠? 전고체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삼성 SDI가 가장 빠르게 지금 3월 말부터 4월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전고체죠. 근데 이미 가장 빠른 거는 대만의 플루리지움이에요. 가장 빠른,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랑 지금 같이 하는 회사 다이나믹 디자인 EV 첨단소재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전기차 그리고 완성 업체로 가기 위해서 이 IR의 핵심 수혜가 되는 종목, 그쵸? 바로 EV 첨단소재 다이나믹 디자인인데, 이미 어디랑 공급하고 있냐? 리튬 플러스. 자,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만들기 위해서 EV 첨단소재인데 리튬을 받고 있죠. 코스모 그룹주들 뭐예요? 고순도 양극재 우리나라 4위입니다. 1위 뭐 에코프로, LNF, 뭐 포스코홀딩스, 다음에 4위가 코스모예요. 코스모 그룹 주인데 여기서도 당연히 리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공급을 받으면서 생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미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매출을 뽑고 있는 바로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된다? 주가에 강력한 회사.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조작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 재무도 안 좋고 돈도 못 벌고 요런 회사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돈이 되느냐, 바로 요 부분만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위험
뭐예요?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도 근데 뭐 갑자기 뭐 횡령이니 뭐 이런 돌발 악재로 막 때려 맞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너네 해봐. 공매도 세력들 어디 한번 해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돈이 되는 회사들을 암만 너네들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꺾이지 않는다. 왜? 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 디자인 이 EV 첨단소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루지움의 지분 5.43% 여기 보이시죠? 플루지움 5.43%를 이미 확보를 해 놨어요. 앞으로 확보할 거다 아니고 확보해 놨고, 이 플루지움 같은 경우에는 ACC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럼 ACC가 또 누군지 알아야겠죠. 이게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플루지움에서 ACC는 이제 세계 4위 스텔란티스 회사와 그리고 독일의 벤츠 아시죠 다들? 프랑스 샤프트라는 합작사로 지금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고, 유럽에서의 지금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뭐예요? 전고체 배터리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미 4분기부터 전고체 스쿠터 대량 생산을 시작할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다이나믹 디자인 EV 첨단소재가 보는 게 뭐다? 우리는 핵심 광물 업체로 발돋움을 하면서 앞으로는 뭐예요? 전기차 업체로, 그것도 플러스해서 뭐예요? 앞에 뭐가 붙죠? 전고체. 이러한 회사로서 차세대 시장 먹거리를 잠식해 나가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는 회사가 누구라고요? 다이나믹 디자인 EV 첨단소재. 자, 여기까지 왜 다이나믹 디자인 EV 첨단소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지, 지금 앞으로 보유하실 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왜 더 가지고 가야지, 신규 매수판처럼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어떻게 명, 강, 의 한 번씩만 딱 적어 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실 수는 없겠죠. 구독, 좋아요까지 한 번씩 딱 눌러준 다음에 영상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서 이 돈 되는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어가 보자면 결국에는 이 플루지움 2006년에 대만에서 설립되고 세계 최초의 전고체 배터리 제조업체입니다. 독점 기술만 480개 이상의 뭐예요?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 SDI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특허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요? 일본의 소프트뱅크. 자, 웬만하면 투자 안 하는 이 회사가 냄새를 맡고 투자한데 유치한데 성공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부터 자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업체가 플루지움이고, 이 회사와 함께한 회사가 바로 EV 첨단소재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회사, 자회사, 바로 다이나믹 디자인 EV 첨단소재는 동반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 다이나믹 디자인 인도네시아 현지 니켈 광산 광권 보유 기업과 광산 지분 협상 협의 중 지난 1월 이미 한 차례 MOU를 차별한 바 있기 때문에 광산 지분 인도세보다 매우 높다.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닌 현지 합작 법인으로서 자 개발 유통 재련 사업까지 확장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앞으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자 EV 첨단 소재 역시 마찬가지로 자회사 다이나믹 디자인과 함께 리튬, 구리 이런 핵심 광물을 판매하면서 2차전지 핵심 소재 판매 사업까지 진행한다. 수산 리튬 공급에 이어서 이미 공급망 확보까지 되어 있는 회사로서 전기차 핵심 재료 구리까지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그리고 구리 가격, 리튬,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본격적으로 2차전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확인의 주가 연계 자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EV 첨단 소재 다이나믹 디자인 이렇게 종목 여러분들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지금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종목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이거 언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지가 어렵다. 같이 목표가 전략까지 받으면서 함께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위에 연락처 010-5400-8954 번호로요.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자, 무료로 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 보내시기 앞서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위에 연락처 010-7936-8910번으로 구독 딱 두 글자만 적어서 인증까지 해주시면요. 아침마다 이 타점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무료로 다 문자 배송 서비스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전략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요 분명하게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다 강조드리면서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드릴게요. 이거는 당일 이 상한가를 잡아내는 핵심 매매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시간이 언제죠? 바로 이 장전
동시호가입니다. 여기서 당일 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다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물량을 구분하고 진짜 이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들어오는 그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하루 이 수익과 직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전 동시호가 이 시간에 이상 수급을 포착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기법이 있어요. 바로 이 상한가 돌파 매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최근에 상한가를 달성한 이 GNC 에너지를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상한가 잡는 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어려운 거고요. 지금 모든 전문가 영상에서 언급하는 상한가 매매 기법은요. 바로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바로 이 돌파 매매. 이 돌파 매매가 기초로 해가지고 다 변형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자신만의 어려운 영어로 설명을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분홍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분홍색 선이 기준선이 되는 거고요. 상한가 기준선이 되는 거고 이것을 돌파를 시도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한번 눌리고 다시 한번 눌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가 났죠. 바로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끝나는 겁니다. 흔히들 N자형 파동이다 라고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당일 상한가를 잡아내는 가장 기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돌파 기준선 딱 하나로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초가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매수하면 되느냐, 요 시초가 기준선 위에서 이 분봉들이 상회를 할 때 바로 요럴 때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면 바로 상한가 터치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혹시라도 이 기준선이 이탈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1% 미만대에서 손절했다가 다시 재돌파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매수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이런 매매 기법대로 진행하셔야지만 결국 어떻게 우리가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이런 막 급등이 나올 때 이 급등조 올라타기 이런 매매 하면요 계좌가 박살나는 지름길이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